충주맨이라고. 충주의 구급 공무원, 지금은 급여 올라갔나요? 유튜브로 충주를 홍보하는 그 충주맨이라고.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은 충주시가 충주에는 중앙경찰학교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경찰의 교육기관은 한 3개 정도 된다, 한 3, 4개? 그러니까 순경으로 시험 보고 된 애들은 이제 충주의 경찰학교에서 6개월 혹은 9개월, 지금 9개월이라 돼요. 훈련을 받고 이제 배치가 되는 경우, 경찰대학은 아실 거죠, 아산에 있는. 그 다음에 경찰교육연수원, 경찰교육원, 예전에는 부천에 있는 부평, 경찰, 이렇게 돼. 그게 이제 다시 아산의 그 경찰대 옆으로 와 있는데, 소위 이제 그 보수교육 하는, 거기에 이제 수사연수원 비슷한 것도 거기 붙었나 봐요. 어제는 장안동에 있었는데 조금 바뀌었나. 대충 한 3개 정도로 보면 됩니다. 경찰대학, 경찰학교, 중앙경찰학교, 그리고 이제 경찰교육원 내에서 이제 수사 관련된 것도 붙여서 그걸 같이 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. 근데 이제 충주경찰학교는 충주에 있지만 나머지는 다 아산에 이제 같이 이제 몰아 있죠. 근데 이제 제2의 경찰학교가 충청도 남쪽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, 그 와중에 지금 충주시에서 이제 교육생들 유상 카푸를에 대해서 이제 법에 걸린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, 경찰학교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경찰학교에 입교해 갖고 훈련을 받고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말이나, 저 있을 땐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끝나고 일과가 끝나고 거기서 이제 하루 일주일 끝나갖고 보내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에 갈 사람들,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경기 어디든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수백 명이 되니까 버스를 대절해 받고 버스가 수십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자기가 돈 내서, 교육비가 저 때도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했으니까 유료로 돈 모아갖고, 교육생들 자치로 돈 모아갖고 전세 버스를 빌려서 타고 가서, 그러면 대충 한 7시나 6시 반쯤에 출발을 하면은 가까운 데는 9시, 늦어도 12시 안에나 11시 안에는 광주든 대구든 이렇게 도착해서 금요일 밤에 쉬고, 토요일 날 쉬고, 일요일 날 쉬고,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밤에 저녁에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경찰학교로 다시 이제 다음 주 일과를 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. 제 기억으로 6시 정도, 저녁 6시 정도나 늦어도 이제 이렇게 밥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. 그게 다 이제 개인 이렇게 버스라고 대절해 갖고 하는데,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그 자기 차를 가지고 와갖고 어디냐면 경찰학교, 충주경찰학교 앞에 가면 그 공터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되게 크게 있습니다.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 안에는 못 들어오고, 안에는 교육생들은, 근데 안에도 굉장히 커요. 저는 왜 안에는 거기 중앙경찰학교의 교수, 강사 요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 타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랬죠. 근데 제가 교육생일 때는 그렇게 못했고, 바깥에, 사실 충주 중앙경찰학교는 적보산이라고 있는데 그 뒤쪽에 거기 다 그냥 놓은 그냥 거기에요. 그 건물밖에 없어요. 거기 저 건물들 몇 개, 식당 몇 개 이렇게 있고, 당연히 그렇겠죠. 그 충주 그 시골 동네에 뭐가 있겠습니까? 그 옆에 조금 지나면 수안보 온천이 있어요. 온천이 저 버스 몇 정거장 지나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차를, 예를 들면 일요일 밤 저녁에 그 차를 대갖고 하고 들어와서 훈련 받고,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차 타고, 사실 거기 저 대나다 문제가 있나요? 거기 공터인데, 또 이제 어쨌든 거기는 경찰학교에 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굳이
그건 이제 경찰학교 부지고 그러니까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 흔히 말하는 버스 대절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차를 가져와서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 이천이라고 이천에서 차를 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했는데 저랑 같이 이천에 그 교육생 중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천 옆에 있는 여주라든가 아니면 뭐 용인이라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 가면은 야, 타? 태워줘 갖고 뭐 이천 근처에 내려주기도 하고 이게 카풀이 되는 거죠. 이게 무상 카풀이죠.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요게 조금 애들이 이제 머리 써갖고 야 기름값이라도 주지 뭐 야 뭐 저 편히 가는데 5천 원이라도 뭐 만 원이라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.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이 학생들 교육생들이 SNS를 통해서 이제 모집하고 뭐 흔한 일이잖아요. 근데 요거를 보고 이제 문제 삼은 거죠.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걔네들이 카풀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기하기도 아니면 일요일 날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충주 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 한 뭐 3, 4시, 5시쯤에 도착하는 애들이 어차피 거기에 버스 타고 충주경찰학교로 들어오는 버스도 있지만은 에이 그냥 같이 교육생 서너 명이 돈 모아갖고 택시 잡아갖고 그럼 거기 택시기사들이 먹고 사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유상 카풀을 하게 되면 택시기사들이 돈을 못 번다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충주시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, 민원을 받았고 그렇게 한 건데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현상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? 아니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실제로 카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도착해서 택시 타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요. 그 정도도 괜찮아요. 근데 일부 이제 뭐 사실 눈에 보이니까 뭐 자금 차고 들어오긴 뻔히 보이니까 아까운 거죠.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.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충주시가 공문을 보내서 야 니네들 그렇게 하면 불법이야. 그거 처벌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돼 있어. 운송 사업조합법에 라고 해버리면은 그럼 경찰 학교에서 예, 우리 학생들 그렇게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. 당연히 뭐 아니 뭐 형식적으로 그러겠죠. 야 이런 저 공문 들어왔는데 눈치껏 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. 그죠? 우린 얘기는 하지만 알아서 해. 아니 자기들이 교육생들이 지들끼리 기름값 주고받는 거를 어떻게 단속을 하겠어요? 말하자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참 이런 거를 푸는데도 이 지방의 정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가 좀 일종의 기술이 부족하다. 아니면은 뭔가 너무나도 그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반감부터 들지 않겠어요?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럼 우리가 카풀 못하게 하면 야 그럼 니네 택시를 탈 거 같니? 응? 우리가 이 경찰 교육생들인데 야 니네 어떻게 단속할 거야 우리를? 우리가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수가 방법이 없어요. 아니 그냥 교육생들끼리 아니 그냥 나 돈 빌려줘갖고 꿔준 거야 받는 거야라고 해버리면 그걸 수사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? 조금 답답한 거죠.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상생 차원에서 이렇게 그 경찰학교의 그 택시기사 연합회 개인 택시기사 택시연합회에서 뭐 약간의 그런 뭐 방문 어떤 뭐 위문품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부드럽게 될 수 있는 거를 이 바보들이 이렇게 왜냐면 저는 그 상황을 잘 알죠.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그 기수에서 교육도 해보고 그러니까 대충 상황을 알긴 알죠.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. 어쨌든 좀 씁쓸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걸 소위 말하는 그러면은
충주맨한테 이거를 사과를 시키느냐? 왜 충주맨이 사과를 하죠? 충주맨이 그러면 충주시청 대변인입니까?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. 그 공문을 보낸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 공문을 보낸 주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그 주체가 사과를 하는 게 맞죠. 아니면 사과가 아니라 아니면 입장을 발표도 되는 거예요. 아니 우리는 사과할 게 아니다. 우리는 저 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건 해명을 해도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웃긴 게 충주맨이라고 하는 유튜버 소위 말하는 좀 애매한 위치죠. 한테 유명인한테 대신 사과시키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부터 그 과정에서의 처리 과정까지 너무나도 뭐라고 하나 이게 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. 부드럽고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죠. 조금만 부드럽게 하고 조금만 하면 더 좋고 더 긍정적인 걸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좀 그랬어요. 이번 건 충주맨의 사과나 그 이 유상 카풀 문제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벌써 20년 이제 가량 되는데 그때도 그때 막 외박하느니 마느니 외박 외박했다가 술 처먹고 들어오는 놈부터 시작해서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전화해서 뭐 빨리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막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. 벌써 20년이 됐네.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한 말씀 해봤습니다. 지금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이죠. 확실히 미셸 오바마 부부는 확실히 연설을 잘하네. 특히 버락 오바마는 역시 대중 정치인이 가져야 될 그 연설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걸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탁월한 것 같아요. 미셸 오바마는 뭐 연설을 그렇게 잘하지는 것 같지만 진정성, 뭔가 핵심을 파고드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말재주보다는 확 와닿는 연설이라는 거 할 때 오바마 부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특징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건 사실은 저 사람들이 왜 미국의 대통령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가라는 게 드러나죠.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럽다고 해야 될까? 아니면 인상 깊었다고 하는 거는 소위 오바마가 이제 전국 스타가 되게 된 이유도 그런 거지만은 일종의 스타 정치인 아니면 대중 정치인을 만드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처럼 뿌리 깊은 조직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조직에서 활동을 해오고 거기서 이제 뭐 하원의원이 되고 아니면 주 하원의원이 되든 연방 하원이 되든 어쨌든 차근차근 구조가 있어갖고 거기서 성장하고 그래서 검증을 받고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뭐 흔히 말하는 주 하원 의원이든 아니면 뭔가 그것도 커뮤니티에 뭐든 선출직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뭔가 꿈을 갖고 성숙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든 뭘 하든 그러면서 이제 하원이 되고 상원이 되고 아니면 거기 아니라 하더라도 하니까 어떤 자신의 삶이 검증을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선거를 통해서 미국에 오죽 언론이 많습니까?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다 검증을 받아요. 언론도 공중파 언론만 있습니까? 우리처럼 유튜브나 이런 다른 매장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돌발적인 어떤 그런 그 악재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은 늘 감시를 받아왔는데 언론으로부터 이게 우호적인 언론만 있겠습니까? 적대적인 언론, 쓰레기 언론도 다 있는데 가진 막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부통령 후보든 대통령 후보든 아니면 뭐 상원 의원 다 이미 약점이 명확하고 그게 또 그걸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
연설을 통해서 스스로를 검증하고 어떤 정치인을, 스타 정치인을 만들어내, 그게 스타든 어쨌든 만들어내고,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장한 이런 모습, 그게 사실 부럽다는 거죠. 대중으로부터 검증되고 실력으로 검증받고, 뭐 실력 검증까지 않더라도 이제 뭐 돈을 쓰든 뭐래도 어쨌든 과정을 거친다는 거잖아요. 특히 이제 이 바텐더 출신의 이름이 뭐죠? 노르테 여성 정치인이 있죠. 30이 좀 안 된 하원 의원이죠. 뉴욕의 13 지역군가 하원 의원이죠. 차기에 뭘 해도 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, 공화당 쪽에서는 바텐더 정도 한 여자 바텐더가 무슨 하원이야 나가지만 아니죠. 그 사람은 거꾸로 한 거죠. 내가 바텐더를 했다는 게 뭐가 부끄럽냐? 나는 이걸 직업으로서 했고,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가반으로 연방하면 된 건데 뭐가 부끄럽냐? 그러니까 공화당 애들이나 다른 쪽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하원이 되든 어떤 대중의 대표성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,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장 과정들, 눈에 보이는 성장 과정들, 그럼으로써 발굴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. 뜬금없이 뭐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뭐 지가 검사를 했네, 무슨 어디 뭘 했네 해갖고 등장해갖고 뭐 하다 보면 했는데 실제로는 뭐 구린 게 너무 많아. 그걸 또 감추려고 별 개지랄 떨고 막. 한국의 정치가 퇴보하는 건, 아니 똑같은 전당대회를 해도 아니 이렇게 대중들한테 검증받을 수 있는 연설의 기회도 뭐 주고 이런 것들.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는 연설을 잘해. 우리는 말도 못해. 토론도 못해. 그지 같은 것들 토론도 못해갖고 이 억지나 부리고 막 아이고 꼴값들 떨면서 무슨 그게 토론이 있냐? TV 토론도 못해. 그게 무슨 정치인이랍시고. 그러니까 후지단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? 미국,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쨌든 그런 게 사실은, 물론 그것도 비판받는 게 있습니다. 뭐 금권 정치 얘기도 있고 뭐 너무 인기 영업이 있다. 아니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? 공개되고 오픈해 갖고 서로 토론하고 인기가 있고 그러면 하고 그걸 또 비판하고 언론의 역할 뭐 이런 것들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,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이번에 스타라는 거, 대중적인 정치 스타라고 하는 게 갑자기 누가 뒤를 밀어고 이렇게 되는 게, 물론 당연히 누가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적절 미는 게 있을 수 있죠.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이건 확실히 우리가 배워야 된다. 우리가 미국을 욕하고 미국 뭐 하지만 장점은 배워야죠. 다 안 그렇습니까?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 의대생 교제살인범, 이 피해자 아버지가 양형 증인으로 이제 증언을 했는데, 아마 이놈이 아주 지능적으로 이 피해자 아버지가 돈이 좀 있는 분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서 저걸 한 거죠. 혼인신고를 했고 그게 밝혀질까봐 살해했다.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, 전체적으로 이런 자들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전혀 이 얘기는 못 들었죠. 처음에 그거 될 때도 혼인신고를 했구나. 근데 그 혼인신고가 가스라이팅이 된 건지 몰랐고, 하여튼 아주 지능적이고, 그런데 이놈은 정신감정을 또 신청을 했어요. 빠져나가려고. 같은 나쁜 놈들은 온갖 그런 작전을 많이 쓰죠. 자, 이게 사실은 도벽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. 갤러리아 백화점을 턴 30대 여성이 석방 당일 또 신세계 백화점을 털었어요. 근데 간도 큰 게
이 신세백화점, 중구 신세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1280만 원 의류. 그걸 상의 안에 넣어서. 그러니까 이걸 이 안에 넣은 거예요. 이상하잖아요. 근데 얘는 그 바로 오후 1시, 2시쯤에 갤러리 안에서, 강남 갤러리에서 또 1,500만 원 의류를 훔쳤어.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. 오후 1시 45분쯤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명품 매장에서 1,500만 원 의류를 훔쳤는데 경찰에 체포됐어요? 피해 품을 회수를 했어요? 그런데 보호자가 왔어요? 석방을 했어요. 왜 석방을 했을까요?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? 사실 얘는 사는 집, 있는 집, 신원이 확실한 거예요. 그러니까 변호사가 오고 보호자가 오고 딱 봤는데 판단을 해네?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주거가 일정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애가 아니면 석방을 하겠습니까? 바로 조사를 하지? 그러니까 보호자가 아니면 변호사가 저거를 보증을 한 거죠. 근데 이 보호자나 이 변호사는 몰랐던 게 이 사람이 도벽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6시간 이후에 다시 신세계백화점에서 1,200만 원 훔친 거죠. 이게 아마 의도적인 도벽일 수도 있지만 아마 산후우울증이든 뭐 생리도벽이든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. 근데 조금 사는 사람이죠.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강남에서도 알아준 사람일 겁니다. 근데 실제로는 언론에 신원이 전혀 보도가 안 되는 거죠. 누군지 좀 알고 싶네요. 꽤 지위가 있는 사람 같아요, 집에. 자, 앞선 에피소드에서 이성균 사건에 대한 마무리 이런 얘기 쉬쉬했는데 실제로 이성균 사건 관련됐다고 얘기되는 재벌 3세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. 문제는 이 수사 결과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그냥 흐지부지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실제로는 여기에 의심이 가는 애들이 재벌 3세 누가 있는 거죠. 그럼 경찰이나 검찰 애들이 뭘 하는 거죠? 기핑을 해놓는 거죠. 기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싸움을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아니 처벌할 건 지금 처벌을 하고 혐의가 소멸을 끝내버려야지. 그리고 발표를 하면 되는 거지. 흐지부지. 그러니까 이 검사나 경찰 애들이 이따위로 정의라든가 사건을 지들 마음대로 도대체 그러면 얘들 6명에 대한 5명은 6명이 도대체 뭘 어땠다는 거예요? 네?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? 없다는 거예요? 혐의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.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? 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송치되는 6명 재벌가 3세가 있어요. 얘는 그러면 다른 경찰서로 이첩이 됐어요. 그럼 왜 이첩이 된 거예요? 아니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다고 하대해야지. 응?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. 너무 자의적이에요. 지들 마음대로 해요. 그러니 계속 욕이나 처먹는 거죠. 그렇습니까? 좀 읽을 만한 책이 하나 나왔네요. 일요신문에 기사인데 뽕의 계보라고 해서 이건 사실은 이 논픽션, 팩트 스토리, M 스토리 허브 그리고 GNG 프로젝션 세 개사가 공동 개최한 MGF 메가 펀 범죄 미스터리 공모 논픽션 부분 수상작을 팩트 스토리하고 경향신문사가 같이 만든 책이에요. 지은 사람은 전현진이라고 하는 기자죠. 말하자면 이 전현진 기자는 뽕의 계보, 말하자면 마약 유통의 계보라든가 범죄 현장의 생생한 르뽀 같은 홍채를 하고 싶었나 봐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
이런 사람, 마약 유통업자들을 보면서 이들의 삶이 뭘까? 특히 이 사람이 좀 충격받은 게, 우리가 조폭들이 막 검은 양복 입고 거대한 조직이 마약 유통하고, 그게 아니라 이 마약 유통하는 애들은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니죠.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아니. 이 기자모가 되게 잘 착각하고 있는데, 그래서 어쨌든 마약 역사, 그리고 마약의 유통 관련된 한국 사회의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, 마약 유통의 계보를 다루는 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약 유통업자 40명을 만나봤는데, 문제는 이런 기사들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, 이 사람들은 마약 유통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지만, 이건 기자가 보는 시각이고, 제가 보기에는 이 마약 유통업자들이 그거를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문제인 거죠. 지금은. 그죠? 예를 들면은 이 마약 유통 구조를 그럼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얘네들이 이 마약 유통 구조를 끊고 얘네들을 절대 못하게 하는 뭐가, 그게 아니에요. 얘네들은 그냥 있는 거고, 뭔가 처벌을, 드러나서 처벌받으면 처벌받고, 또 단기적으로 다시 나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. 그냥 얘들은 상수예요. 그럼 얘들이 왜 상수일까? 굉장히 넓고 효율적 유통망이 구조가 된 이 마약 유통업자들의 이 구조가 왜 지금 유지될까라고 하는, 그거를 봐야 되는데, 범죄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, 이 전현진이란 기자는 그냥 마약 유통 구조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것만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실하고 부족한 부분이지만은, 그러니까 뭐 재미로 이렇게 한 건데, 글쎄요. 저한테 조언을 좀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썼을까요?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. 제일 안타까운 건 범죄자들의 계보든 어쨌든 존재하는 어떤 게 있어요.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범죄적 관점, 이 기자는 인간적 관점으로 쓴 거죠. 인간적 생활 일어나서 관점을 쓴 거죠. 그런데 프로파일러들이나 범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범죄 구조적 차원으로, 구조적으로 봐야죠. 여태까지 이렇게 안 본 거예요. 그러니까 마약 수사하는 애들도 저런 애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검사들도 알고 있어요. 안 건드리죠. 상수이고 상수.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율이 이렇네, 마약 수사가 뭐 이렇게 했네, 실제로는 변명일 뿐입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고 접근을 해갖고 차단하고 이해야 되는 건데, 안 하면서 필요할 때 검사들이나 마약 경찰들이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죠. 갖다가 이렇게. 그러니까 근절이 되겠습니까? 생각을 잘 해보시면. 그죠? 되게 이상하죠. 여러분, 기회가 되면 일요신문에 기사 나는 거, 일요신문을 읽으려는 게 아니라 뽕의 계보라고 하는 전현진 기자의 그 팩트스토리 경영신문사라는 책 한번 흥미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이런 책도 있습니다. 비극이죠, 비극. 이런 거를 기자가 쓰게 한다는 게 비극이죠. 범죄분석연구소, 범죄분석센터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. 그렇죠? 가지고 있을까요? 아니,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그 범죄 정보 쪽에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, 공개도 하지 않고 분석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.